안녕하세요. 지마키옥션 창업TV의 김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채팅창에 고다비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 인사 한 번씩 남겨주십시오. 고다비님, 가장 먼저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마키옥션 파워클릭과 AI 매출업 광고에 대해서 1시간가량 여러분들하고 광고 설정 방법, 광고 리포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파워클릭 AI 매출 효과적인 효율적인 광고 적용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1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지마켓 옥션 ESN 플러스에서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공지사항을 보셨을 거예요. ESN 플러스 베타 서비스 오픈이라는 이런 공지였습니다. 벌써 내일로 다가왔죠. ESN 플러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일이면 알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타 서비스 오픈 새로워진 ESN 플러스 베타 버전을 체험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ESN 플러스가 공지사항에는 한 3가지 영역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통계 기능이랑 또는 슈퍼딜과 같은 딜 서비스에 대한 오픈, 그리고 매출과 유입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약 게시판 형태로 노출되는 그러한 US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면 지마켓 옥션의 상품 관리 툴인 ESN 플러스가 새로운 얼굴로 선보일 거다라는 거죠. 물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ESN 플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베타 서비스라는 거는 2가지 형태로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등록하거나 관리를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랜드 오픈은 상반기 안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좋다라고 하는 부분,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교육 중에 의견들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런 정보들도 아마도 지마켓 담당자님들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아주까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수이님, 이지수님 반갑습니다. 호랑이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채팅창에 많은 내용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달빈님, 조원케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지마켓 옥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마켓 옥션의 광고를 제가 한 페이지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마켓 옥션을 제가 한 10년 정도 광고 시스템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판매하시는데 광고를 처음 경험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림을 좀 그려드려야지 한눈에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적용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광고 집행 가이드 맵이라고 해서 한 10년 동안 지마켓의 파워클릭과 그리고 CPP, 고정 광고들을 보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아마도 광고를 운영하는 방법도 좀 쉬워질 거고요. 그리고 광고가 운영이 되고 집행 결과를 리포팅할 때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판매자라고 하면 지마켓의 상위 노출을 통해서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모바일 플러스라고 하는 광고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 모바일 플러스라는 거는 앞에 모바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네, 모바일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모바일 디바이스에만 노출이 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광고는요, 기존의 키워드 플러스와 동일하게 CPP 방식의 광고예요. 이 CPP 광고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입찰가가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노출되는 광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지마켓은 일별로 24시간 기준으로
입찰자를 받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CPP 광고는 17시 50분에 입찰 마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이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품과 그리고 판매자의 입찰가를 입력하게 되면 50분에 입찰 마감이 돼서 그 순서에 의해서 최고가 낙찰 그리고 노출되는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이 모바일 플러스라는 거는 G마켓으로 따지면 검색 결과에 약 17등에서 18등 사이에 노출되는 형태의 광고 상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광고가 먼저 있지만 처음부터 제가 모바일 플러스를 지금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강의 때 가장 먼저 제가 교육 때 말씀드리는 게 모바일 플러스 광고 상품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낙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바일 플러스의 고정 광고, 즉 G마켓 광고 센터에 접속을 해서 모바일 플러스는 일별 500원의 입찰 시작가를 가져요. 그래서 500원을 입찰을 걸고 경쟁 판매자의 입찰가가 없다라고 하면 500원에 17시 50분까지 유지를 한다면 낙찰을 받게 될 거고요. 그날 19시에서 20시 사이, 즉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실 때쯤에 G마켓에 여러분 상품이 17등 혹은 18등 사이에 노출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쉽고 좀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 모바일 플러스인 것 같아요. 모바일 플러스는 화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G마켓 사이트를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G마켓을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딸기 상품을 오픈해서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게 있어서 오늘 딸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딸기. 네, 지금 검색 결과가 딸기의 검색 결과부터 첫 번째 노출되는 광고 상품은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이죠. 광고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광고라는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상품을 구매한 상품으로 입찰가 순으로 전시됩니다 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특이사항은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 상품은 모바일에 노출되진 않고 지금 제가 검색한 영역인 PC 디바이스에서만 노출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5개 상품이 PC에만 노출되고, 이 방식이 17시 50분까지 이 자리에 상품을 올리고자 하는 판매자라고 하시면 17시 50분까지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에 가능한 입찰가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0분 마감 때까지 이 순위를 유지한다고 하면 네, 그날 저녁에 24시간 동안 이 자리를 고정적으로 노출할 수 있다. 이게 CPP 광고의 묘미죠. 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둘러보세요. 먼저 둘러보세요는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건 CPC입니다. 위에 있는 광고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조금 내려보면 오늘의 상품이요라고 있죠. 이게 플러스 광고 상품이에요. 그런데 얘는 제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키워드 플러스 광고 상품이에요. 즉 다시 말해 PC에만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다. 그래서 오늘의 상품이어도 모바일에 노출되는 오늘의 상품이어가 있고요. PC에만 노출되는 오늘의 상품이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광고 상품은 키워드 플러스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클릭해보면 자, 여기 나와 있죠. 플러스 상품 광고를 구매한 상품으로 입찰가 순으로 전시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모바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광고 상품은요, 모바일 플러스 광고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모바일로만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자, 똑같이 딸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할게요. HS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혜정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스티브님 반갑습니다.
SW님, 하늘바다님, 네,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들 시작하면 조금씩 늦으시죠? 네, 제가 기다렸습니다. 네, 히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딸기를 검색을 하면요, 첫 번째로 노출되는 이 상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먼저 눌러보세요 있죠. 이 두 가지는 제가 이따가 가르쳐 드릴 CPC 광고고요. 조금 내려볼게요. 먼저 눌러보세요도 CPC입니다. 내려갈게요. 예, 자, 보이시죠?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는 PC와 모바일로 두 개 광고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판매자인, 자, 논산딸기 판매자님이요, 자연땡땡이라는 판매자님인데, 이분은 PC와 모바일의 광고를 딸기 검색 결과에서 오늘의 상품이에요 1순위의 노출을 PC 그리고 모바일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여지는 서향 딸기는요, 그렇진 않죠. 두 개는 다른 상품의 판매자님이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분은 PC에만, 이분은 모바일에서만 입찰하고 낙찰받으신 사례다라는 거죠. 자, 그것처럼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왜 딸기를 제가 모바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딸기 검색 결과는 한 70에서 80%는 모바일 조회수가 PC 조회수를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기는 모바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PC까지도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광고 형태가 있는데,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는 모바일 플러스 광고 설정을 해보시고요. 자, 설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광고는 진행을 하면 우리 무슨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네, 본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본전 정신. 그 이야기는 광고를 진행하고 내 광고비가 소진됐다면 그 소진된 만큼 나한테 리턴되는 베네핏이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광고가 입찰 마감이 17시 50분에 마감된다면 24시간 동안 광고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광고가 진행이 되고 나서 반드시 광고 결과표를 작성해달라. 이 광고 결과표는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이거는 여러분 엑셀 작성을 하셔서 결과표를 직접 만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정 광고인 CPP 광고는 광고 결과표를 생성해 주진 않아요. 생성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광고 방식 자체가 광고 결과표를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자리에 고정된 광고를 진행하는 형태의 광고 진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에 들어와서 몇 명이 들어왔고 전환된 건수는 몇 건이다라는 걸 리포트로 정리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가 소진된 금액만큼 그 당일날 팔렸던 수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광고비의 이익을 평균적으로 한 달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스티브님께서 댓글에 CPP 효율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CPC보다 더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스티브님께 제가 의견을 조금 드리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없어요가 맞고 또는 있어요가 스티브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CPP 효율을 내가 한 달치를 100만 원을 돌려봤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CPP 운영 결과에서 그 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됐냐를 표로 확인해 보셨다면 아마도 그건 확신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CPC든 CPP든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과를 보셨던 거죠, 스티브님. 네네. 자, 그것처럼 결과표를 확인하시면 이렇게 명확한 나의 효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CPP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모순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만약에 딸기라는 키워드예요. 지금 딸기 한철이죠. 예. 그런데 이 딸기 키워드가 1클릭가가 1,000원이 넘어가요. 1클릭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방금 G마켓에 로그인 좀 할게요. 자, G마켓 로그인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화면 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지마켓 왼쪽, ESN 플러스 왼쪽 메뉴에요. 광고 부가 서비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광고 중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모바일 플러스 광고는 지마켓 광고 관리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마켓 광고 입찰 신청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시면 아이디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복수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요, 첫 번째 아이디 제가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마켓 마케팅 센터라고 9 버전이긴 한데요, 이전 버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딸기다, 딸기, 내가 딸기 키워드를 구매해서, 즉 입찰해서 지마켓의 딸기 검색 결과에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딸기 조회하기, 여기 보시면 딸기의 모바일 플러스 검색 광고는 금액이 1클릭이 아니라 이건 뭐다? 하루 동안에 고정된 자리에 고정된 기간 동안에 노출되고 있는 광고를 집행하실 거면 여기에 금액을 올려주세요. 입찰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1등 순위가 2,100원, 그리고 2등이 1,300원이다 라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딸기 키워드가 CPC 광고, 즉 스티븐님께서 말씀 주셨던 CPC 광고가 1클릭가가 1,000원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물론 노출되는 노출 순서는 CPP 광고가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1등부터 16등까지가 다 CPC예요. 모바일 기준에서요. 그리고 모바일 플러스 같은 경우는 17등, 18등 자리에 노출된다 이거야. 자, 그러나 만약에 내가 CPC 광고를 진행했는데 하루에 한 20 정도 클릭이 있었다, 20 정도 클릭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1클릭에 1,000원이면 얼마죠? 네, 20,000원이라는 광고비가 소진될 거야, 하루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바일 플러스 검색 광고에 하루 동안에 고정 노출하는데 약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그리고 플러스까지 포함해도 마찬가지야.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광고비가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딸기 키워드 1클릭에 1,000원인데 내가 운영하다 보니까 순위를 계속 광고비가 높다 보니까 밑으로 내린 거야. 원래 첫 번째 노출했을 땐 1클릭에 1,000원대가 노출 순위가 1등이었습니다. 너무 비싼데 효율이 나오지 않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순위를 낮출 거 아니에요? 노출 순위를요. 한 9등까지 떨어졌어요. 낮췄습니다. 그래서 1클릭가가 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더 낮춰도 한 16등까지 낮춰도 1클릭가가 평균 500원인 거야. 근데 하루에 20 정도의 평균 클릭이 있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분도 약 10,000원 이상의 광고비가 하루에 소진이 됩니다. 근데 16등까지 떨어졌는데 16등과 모바일 플러스의 순위가 비슷하죠, 이런 경우에. 근데 모바일 플러스는 얼마예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라는 거, 10배 차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모바일 플러스가 이익을 보는 효율 구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즉 키워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파워클릭. 자, CPC가 나오죠. 이제 CPC 광고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플러스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효율 측정을 해서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의 이익으로 돌아선 16등, 17등 자리다라고 하면 유지를 합니다. 그 이번에는 광고에 대한 노출을 더 많이 확보해서 매출량을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키워드 한두 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키워드를 사용해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받쳐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대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파워클릭과 같은 CPC 광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벌어집니다. CPC 광고는 간편 등록 광고와 일반 등록 광고가 있어요. 이 간편 등록 광고라는 거는 상품과 그리고 내가 하루 동안에 소진할, 사용 가능할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지마켓이 최근 데이터를 통해서 그 상품과 가장 효율과 또는 베네핏이 있을 키워드를 자동으로 붙여줘요. 그리고
가격에 맞게 순위까지 조정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간편 등록이에요. 그래서 간편 등록은 설정하는데 약 3분 정도뿐이 걸리지 않죠? 상품 선택을 해서 내가 하루 입찰가, 하루 사용 금액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1클릭 희망 비용만 세팅을 하시고 바로 적용하시면 세팅하는 데는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죠. 그리고 약 플러스 1일 정도 후에는 광고 상품으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게 간편 등록입니다. 자, 일반 등록과 단점이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등록은 아까 모바일 플러스 광고처럼 내가 키워드 하나 특정해서 그 키워드를 순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편 등록은 한 개 상품을 키워드로 정해서 그 순위를 조절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간편 등록 같은 경우는 키워드에 자동으로 매칭돼서 노출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순위를 조절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일반 등록 그룹으로 지정해서 일반 등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딸기라는 키워드가 이 대표 명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키워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약 100개 정도 키워드가 있다고 할게요. 뭐 딸기 1kg, 2kg, 3kg, 4kg, 그리고 설향 딸기, 생딸기, 뭐 다양한 딸기의 키워드를 다 모으면 한 100개 정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 중에서 가장 유입이 많은 80%의 유입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딸기겠죠. 딸기 키워드는 고객들이 이걸 생딸기로 검색하지 않고요, 딸기라고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딸기 키워드는 내 효율에 맞는 순서를 1순위부터 16등까지 조절하시면서 운영하시는 게 일반 등록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설향 딸기 1kg, 2kg 이 딸기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는 하나하나씩 키워드의 순위를 조절해서 운영하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룹으로 간편 관리를 통해서 그 그룹을 통짜로 효율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효율 관리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해당 키워드에 효율이 떨어지는 키워드라면 일반 등록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외를 시켜갖고 그 그룹을 최적화를 유지시켜주는 게 키워드 최적화예요. 그래서 파워클릭이라는 거는 간편 등록과 일반 등록, 처음에 간편 등록으로 운영을 한다면 간편 등록 운영하면서 리포트를 분석하고, 리포트에서는 순위에 맞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전환율이 나오지 않고 효율이 떨어지는 키워드라면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혹은 너무 노출은 좋고 방문 수치를 많이 끌어오는 키워드인데 얘를 순위를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일반 등록으로 전환시켜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간편 등록의 사용 방법이야. 두 번째, 일반 등록은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운영을 하시면서 리포트를 보셔갖고 키워드를 불필요한 키워드, 즉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키워드는요, 고객이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딸기인데 만약에 그냥 과일로 클릭하고 고객이 딸기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딸기 판매자고요, 내 키워드는 딸기가 아니라 과일을 키워드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근데 유입은 많았어요. 하루 동안에 한 클릭이 100클릭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환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1%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효율이 굉장히 마이너스죠. 이런 경우는 순위를 낮추던가 아니면 아예 키워드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삭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삭제 그리고 순위 조절이 일반 등록의 활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모바일 플러스, 두 번째 파워클릭 CPC 광고 운영을 해보시는 게 첫 번째 가이드고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면 모바일 플러스와 파워클릭과의 순위가 16등 차이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 1클릭 키워드와 그리고 고정 광고의 사용 비용을 계산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광고로 키워드를 바꿔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위 키워드들이 그런 경우에 많이 해당이 돼요. 방금 사례로 딸기 말씀드렸는데 딸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네 번째는 최신 광고죠. AI 매출업 광고입니다. 이 AI 매출업 광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고 광고 효율이 굉장히 나이스하다라고 하시면 상품별로 온 그리고 오프를 정해서 노출을 시키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키워드를 고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품을 노출할 거냐 말 거냐 그냥 상품별로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매출은 좋은 점은 뭐냐면 최근에 뭐 타 플랫폼들도 마찬가지지만 고객의 검색보다는 일종의 고객의 쇼핑 동선에서 노출되는 상품, 그리고 그 노출되는 상품이 나의 취향과 내가 기존에 검색했던 패턴들을 방영한 상품들이 내 검색 패턴에 보이는 거예요. 즉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상품을 G마켓에만 접속을 하더라도요, 접속한 내 시점에 내가 궁금해서 검색을 하려고 했던 혹은 나한테 어울릴 만한 상품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광고를 AI 매출업 광고라 그래요. 물론 이런 AI 매출업 광고는 검색 패턴에도 있고요, 검색 결과 페이지에도 있고요, 다양한 외부와 내부 매체에도 상품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동선 내에서 나한테 추천되는 상품으로 보여주는 이런 개인화 맞춤형 광고가 AI 매출업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는 지속적으로 지금 패턴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다만 진행하시면서 광고의 리포트는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운영해 보신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담당자를 만나봤는데요. 담당자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만약에 운영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무료로 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해요. 그 이유인 즉슨 일주일 동안 이 AI가 내 상품에 대한 패턴들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AI가 내 상품과의 적합한 키워드와 그리고 타겟층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이후에 다양하게 노출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무료로 사용해 보셔라 이렇게 추천하더라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맵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 전체 맵의 핵심은 뭐냐? 광고를 집행하시면 결과표와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광고를 집행한 거에 나의 매출 집계표를 작성하시는 게 마지막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는 CPP 광고는 리포트가 제공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일별로 노출한 광고 구자와 광고비 그리고 판매된 개수와 나의 영업적인 이익을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이 광고 사용한 게 내가 일주일 동안 30만원 사용했는데 얼마나 팔렸고 얼마의 이익을 받고요, 광고비를 제외하고도 나한테는 이만큼의 이익이 발생됐다. 그럼 그 구자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CPP는 리포트가 필수는 아니지만 반드시 하셔라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AI 매출업과 파워클릭의 차이점을 한번 여기 정해 볼 건데요. 과금 방식은 동일하게 CPC입니다.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입찰가는요, 파워클릭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90원부터 10원 단위로 내가 조절하시면서 순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I 매출업 광고는요, 입찰가 방식을 나는 하루에 얼마 쓸 거다 까지만 정할 수가 있어요. 나 하루에 5만원을 허용금액으로 체크해 놓을게요 라고 하시면 하루 동안에 여러분 아이디의 그 상품들이 5만원 광고비의 안쪽에서 광고가 운영이 돼요. 1클릭에 얼마냐 순위가 얼마냐를 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AI가 1클릭가를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 광고를 집행하시면 반드시 또 리포트가 중요한 게 그 이유예요. 내가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입찰 시간은
24시간 동안 가동되고 있죠. 그래서 광고가 집행이 되면 그 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내가 지금 파워클릭 1순위에 노출하고 있다라도 해요. 타 판매자님이 우리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했다고 하면 다시 또 순위가 바뀝니다. 그것처럼 입찰 시간은 24시간이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출 구자의 선택. 마찬가지로 AI 광고는요. AI 매출 광고는 AI가 노출 구자까지 선택을 해요. 내가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파워클릭은 나는 G마켓의 검색 결과에만 노출할 거야. 나는 옥션의 검색 결과에만 노출할 거야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두 개 차이점이 있죠. 1위 허용 금액 둘 다 가능합니다. 나 오늘 얼마 쓸 거야를 정할 수 있다. 해당 광고 영역. 자, 여기 보시면 AI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G마켓, 옥션, 메인 이 부분 모든 부분을 AI가 선택을 해요. 하지만 파워클릭은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파워클릭 라이트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리포트는 둘 다 리포트가 제공이 돼요. 하지만 키워드와 상품, 매체 이 등등등 결과에 대한 리포트는 파워클릭만 나옵니다. 매출업 광고는요. 클릭하고 전환되고 구매 금액은 다 나와요. 하지만 이게 어떤 상품에서 팔렸는지, 어떤 상품이 몇 명이나 클릭했는지, 어떤 키워드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 상품별로 보는 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상품별로 효율은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고 몇 명이 들어왔고 어떤 채널에서 들어왔다라는 데이터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면 제가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오토바이 사이드백 제가 테스트로 재작년에 한번 등록했던 상품이에요. 보시면 오토바이 사이드백을 검색을 했죠. PC와 모바일 두 곳에 이렇게 노출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상품을 추천해드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PC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나오고 있죠. 파워클릭으로 노출하면 이렇게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모바일로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보여지죠. 이건 뭐야? 자, 이 상품을 추천해 드려요가 기본적으로 AI 매출업 광고가 노출되는 자리인데, 자, 이 구자를 모바일 0번 구자라고 말합니다. 모바일 0번. 그런데 이 모바일 0번 구자가 노출되는 로직은요. 첫 번째, 파워클릭을 집행한 1순위의 상품 혹은 AI 매출업 광고가 집행된 상품이에요. 여기서 혹은 AI 매출업 광고가 집행된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파워클릭 1순위의 입찰가와 AI 매출업 광고의 입찰가에 일정 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AI 매출업 광고 상품은 노출되지 않고 파워클릭이 노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파워클릭이 노출이 되더라. 그래서 파워클릭 1순위가 0분 구조로 올라온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나 0번 구조 무조건 할 거야 라고 한 것보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대표 키워드는 대부분이 파워클릭의 1순위가 0번 구조로 올라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물티슈도 대표 키워드죠, 여러분. 물티슈 100매가 아니라 물티슈를 지금 검색했잖아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파워클릭 1등, 2등, 3등이 모바일을 넘어오면서 0번 구자를 1등, 2등, 3등으로 노출을 한 거 있는 거죠. 다음 사례. 자, 이렇게 세부 키워드로 들어왔습니다. 이 세부 키워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세부 키워드, 이 세부라고 하는 이 단어 뭐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해서 세부라는 거는 우리 고객님이 물티슈를 검색하죠. 그럼 물티슈가 이분은 휴대용 물티슈를 원하는 분도 있고요. 휴대용 물티슈는 좀 작은 거. 또 이분은 휴대용 물티슈지만 100매짜리 좀 큰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는 최근에 물티슈 말고도 건티슈도 나왔다는데 이런 다양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분화시킨다는 얘기는 타겟을 좁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AI 매출업, 즉 AI는 개인화 구자에 노출된다 그랬죠. 나에 맞춰서 고객한테 이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볼게요. 휴대용 물티슈 100매라고 검색했잖아요.
그러면 세분화된 거에 대해서 고객님을 위한 추천입니다 라고 지금 연봉구조 나온 거 보이시나요? 제가 로그인된 상태면요, 여기 제 이름이 나와요. 누구누구님을 위한 추천 상품이에요 하고 저에 맞는 상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저자극 피부 보호 수분 유지라는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는 무슨 광고를 했을까요? 이분은 무슨 광고를 했을 것 같아요? 자, 퀴즈 드려야겠다. 네, 풀네임을 적어주신 분께 광고성 임원이 3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풀네임을 적어주신 분께 광고성 임원이 3만원 드릴게요. 지금 영번구자에 나왔는데 키워드는 물티슈 100매, 휴대용 물티슈 100매에 영번구자에 올라온 상품. 이 상품은 무슨 광고를 집행해서 영번구자에 노출됐나? 이게 네, 질문입니다. 자, 답변 쭉 남겨주시고요. 네, 두 분께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맞추신 분과 일곱 번째 맞추신 분 드릴게요. 광고성 임원이 3만원. 자, 3만원이 달려있는 퀴즈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고 계시죠? 네, 풀네임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돈이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 왜냐면 네, 3만원 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 올리실 줄이야. 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 눈치싸움 하셨던 것 같아요. 7번 드린다고 하니까 1번, 7번째 분 드린다고 하니까 네, 정답 맞추신 분도 많고요. 살짝 틀리신 분도 있습니다. 자,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자, AI 매출업 광고죠. 그래서 휴대용 물티슈는요, 여기 첫 번째 영번구자는 고객님을 위한 추천 상품, 여기는 AI 매출업 광고가 올라온 거죠. 파워클릭은 이분 1등이었잖아요. 근데 PC에는 나오고 있지만 모바일은 영번구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파워클릭 1순위 혹은 AI 매출업이 집행된 판매 상품이라고 했죠. 지금 요분 상품이 AI 매출업 광고가 집행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정답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선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이슨님은 아쉬워요. AI만 쓰셔서 안 돼요. 제이슨님 정답. 두 번째로 맞추셨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AI 쓰셨다가 고다비님께서 플러스라고 잘못 쓰셔갖고 제이슨님이 정답이에요. 제이슨 정답. 자, 그럼 일곱 번째는 누가 맞추시는지 볼까요? 1, 2, 3, 4, 5, 6, 7, 7. 자, 스티브님이 정답입니다. 스티브님이 일곱 번째 지금 답변을 올려주셔서 정답자로 선정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 퀴즈도 내드리고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집중할 수 있잖아요. 계속 1시간 동안 제가 혼자 떠들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광고도 교육도 재미로 흥미를 가지고 유익하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드렸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세팅을 좀 해볼 건데요. 세팅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CPC 광고 효율을 위해 7가지를 제가 제안 드릴게요. 파워클릭이든 AI 매출업 광고를 집행할 때 이 7가지 단계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했더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꼭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광고비를 받아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 무료 체험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파워클릭도 20만원의 무료 체험이 있어요. 어디서 보시냐면 아까 제가 광고를 접속했을 때 ESN 플러스의 왼쪽 메뉴 광고 부가 서비스에 지마켓 광고센터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요. 어디냐면 자, 이렇게 광고센터 들어오시면요, 왼쪽에 광고 부가 서비스에 지마켓 셀러 마케팅 허브입니다. 그러면 광고 지원이라고 있죠. 그러면 AI 매출업 무료 광고와 신규 셀러 간편, 이게 파워클릭 광고를 말하는, 제가 아까 파워클릭 간편 등록과 일반 등록 있다고 그랬죠. 그 광고비를 지원받는 메뉴입니다. 자, 지원받는 부분은 하나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뭐냐면
20만 원 무료 광고가 집행이 되고 나서는요, 이제는 20만 원이 소진이 되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충전된 광고 금액이 차감되게 돼요. 만약에 정산금을 판매 예치금으로 정산받고 계신 분들은 판매 예치금에서 차감이 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광고가 20만 원 무료로 받고 광고가 진행이 되는데 계속 효율이 좋아요. 내가 특별히 선물 것도 없이 효율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내 판매 예치금이 소진되면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분명 한 절반 이상은 뭐예요? 키워드의 순위 조절이나 키워드의 제외 같은 이런 개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지도 않으시고 계속 판매 예치금에서 광고비가 차감되면 나중에 1년 뒤에 알았다. 문제 생기시죠? 네, 그래서 반드시 광고가 무료 집행이 되고 나서는 리포트 확인하시고 광고가 지속을 하실 건지 광고를 잠깐 꺼놓을 건지를 선택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게 파워클릭도 마찬가지고요. AI 매출 광고도 일주일간의 무료 체험이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온과 오프를 선택하셔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AI 매출업 광고는 제가 진행한 결과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3일 후에는 종료되니까 그런 경우에 1일 허용 예산을 반드시 세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걸 안 오더라도요. 안 온 경우 있겠죠. 왜냐면 시스템은 보내지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보내진 번호를 스팸으로 차단했거나 막 이런 경우에 못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니터를 무료 기간에는 하루에 한 번씩은 접속을 해서 확인하셔라. 그래야지 놓치지 않습니다. 자, 광고 결과는요. AI 매출업 광고는 무료 기간 동안에 리포트에 반영되지 않는 게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체험 기간은 따로 확인하셔야 돼요. AI 매출업 광고 리포트에 보면은 일별과 월별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따로 뭐가 있냐면 무료 체험 기간의 리포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무료 체험 기간의 리포트를 따로 봐서 효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모니터 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광고는 간편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간편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키워드 되게 비싼 거를 딸기를 1순위에 바로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편 등록은 설향딸기 또는 딸기 1kg 이렇게 세부 키워드로 순위에 1순위가 아니라 약 9등 또는 5등 순위 한 중간 정도로 노출을 시켜보시면서 운영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조금 더 간편 등록으로 유지하시면서 다양한 키워드를 한꺼번에 갖고 가시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는 간편 등록부터 시작한다. 간편 등록을 시작하고 나서는 간편 등록에는 1회 허용 금액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얼마나 소진할 건지. 물론 상대적으로 10,000원만 세팅해도 고객분들이 1클릭가가 평균적으로 낮은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10,000원 소진이 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1클릭가가 굉장히 비싼 구간대거든요. 이런 경우는 1클릭가가 뭐 1,500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10,000원 세팅해 놓으면 오전에 다 소진되고 끝나버려요. 노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1회 허용 금액을 반드시 체크하셔갖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노출 지면을 선택을 하는데 이 노출 지면은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벌려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클릭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파워클릭은 검색 결과만 딱 노출되게. 카테고리나 외부 매체, 자 지금은 잠깐만 거기에 노출하지 마시고요. 우선 내 검색 결과부터의 차곡차곡 효율을 쌓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다 벌려놓고 노출시키시면 어디서 효율이 발생되는지의 집중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출 지면은 검색 결과부터 체크하시고 운영하시면서 조금 더 확장하신다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광고를 집행할 때 보세요. 이렇게
광고 부가 서비스 들어가시고요. G마켓 광고센터라고 하는 게 파워클릭과 AI 매출업 광고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클릭해서 접속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파워클릭 광고 등록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요.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일반 등록과 간편 등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간편 등록부터 순차적으로 세부 키워드부터 롱테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 등록 선택하고 다음 단계 그룹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광고 테스트 그룹이라고 할게요. 나중에는 이 그룹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략을 담아서.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조금 세부적으로 이 그룹은 어떤 특징이 있는 키워드를 여기다 담을 건지를 체크하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딸기라고 하면요. 딸기 세부 키워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의 목표 KPI인 600% 이상 로아스 600% 이상이라고 하는 내 기준을 하나 세워놔요. 그러면 나중에 리포트에서는 이 그룹만 보일 텐데요. 이 그룹만. 이 그룹이 내가 딸기를 세부 키워드로 운영한 로아스 즉 목표 600%의 광고 효율을 달성해야 하는 그룹이겠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좀 세부적으로 그룹명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일 허용 예산이라는 게 여기나 나오죠. 1일 허용 예산. 1일 허용 예산은 뭐 5만원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노출 지면은 모든 지면 물론 좋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한다는 거죠. 키워드 검색 결과만 세팅을 먼저 해보고 순차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정 가능하고요. 순차적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일주일은 이렇게 해볼게요. 검색 결과 페이지. 자, 희망 클릭 비용은 얼마? 네, 90원부터 시작이라 그랬죠? 근데 90원부터 시작하면 키워드의 노출 수가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높여서 300원의 1클릭가를 가지는 키워드와 순위를 한번 전체를 잡아볼게요. 300원. 상품 검색하기 하고요. 딸기가 있다면 지금 딸기가 전 없죠. 네, 만약에 딸기 상품이라고 하면 G마켓 딸기를 선택하고요. 옥션도 같이 한꺼번에 그룹으로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딸기를 같이 옥션 그룹에서도 상품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셨다면 등록 완료 버튼 누르면 검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검수 과정을 거쳐서 플러스 1일 안에는 상품이 광고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편 등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간편 등록부터 알아라. 1일 허용금액 노출 지면을 세팅해라. 그리고 나만의 로아스를 기준을 정해라. 이 로아스 기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일종의 광고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업무하실 때도 각각의 기간별로 본인 업무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키워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키워드별로 성적표로 만들어야 돼요. 볼까요? 네, G마켓 옥션 비롯한 모든 광고는 광고의 비용 대비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로아스라는 지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쉽게 말해 우리 판매에서는 마진율을 기준으로 해서 로아스의 기준을 세우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는 내가 딸기를 파는데 내가 중간업자다 보니까요. 중간 유통 단계에 있다 보니까 마진율이 좀 박해요. 난 20% 마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체결된 금액의 20%예요. 라고 할게요. 그러면 광고비를 내가 한 달 동안에 100만 원의 광고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 리포트를 보니까 매출, 결제 금액을 보니까 500만 원이라는 결제 금액이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오른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광고 효율이라고 해서 500%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 계산 방식은 매출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 즉 퍼센트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500%가 나옵니다. 이게 공식이죠. 그러면 내가 진행한 광고의 그룹이 500%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게 이익이 있는 구조인가요? 네, 이 구조는 마진으로 나왔던 금액이 20%에 500만 원에 20%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광고 비용을 제외하면 나한테는 남는 금액이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즉 20%의 마진 구조가 있는 상품의 광고는 광고율 500% 무조건 이상으로 운용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만약에 마진 구조 30%일 때를 볼까요? 이 구조는 자, 뭐가 바뀌냐? 똑같이 내가 광고를 100만 원을 했고요. 매출 500만 원이 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500%라는 광고율이 발생됐지만 난 마진율이 더 높죠. 그러면 마진 금액의 광고비를 제외한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광고를 유지할 수 있는 로아스 500%의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은 제가 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광고를 운영하실 때 이게 지마켓 옥션 광고만이 아니라 모든 광고든 사업적인 투자든 이 로아스 기준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진율에 따라서 내 목표치에 있는 로아스의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금 뭐 마진이 많이 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평균적으로 한 20-30%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온라인에 판매를 하시잖아요. 상품마다 다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500에서 350%는 이상의 로아스를 유지를 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들 이 장면에서 캡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AI 매출업 광고는 제가 지금 집행 중이어갖고 다시 신규로 세팅할 수가 없어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AI 매출 광고를 딱 누르면요, 광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이렇게 떠요. 어떤 아이디의 광고를 집행하시겠습니까? 아이디가 하나이시면 하나만 뜨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판매자 예산 설정이 있어요. 1일 허용 예산이요. 그래서 1일 허용 예산 제한 없음 사용인데 사용한다 그랬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으로 체크해서요, 얼마의 금액을 사용하겠다. 10,000원 또는 20,000원 또는 50,000원 이렇게 입력하세요. 하루 동안의 사용 금액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출 기간은요, 내가 오늘부터 계속 하겠냐 아니면 요번 달만 하겠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까지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운영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 결과는 리포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체험 기간 동안에는 이 무료 체험 리포트를 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광고 수익률 보이시죠? 이 광고 수익률을 확인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광고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요. 로아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오늘 교육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채팅에 계속 올려주세요. 타겟이 오늘 대상자분들께서 운영하시는 분도 지금 스티브님처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요. 처음 저희 방송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조금 쉬운 분들은 조금 더 고도화된 질문에 답변이 될 거고요. 좀 어려운 분들은 네, 설명을 더 드리는 시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0시간고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무료 체험 광고 진행하고요. 1회 허용 금액 체크하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AI 매출업 광고를 진행할 때는 상품별 효율 체크해서 상품의 기능이 나왔다 그랬죠. 상품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파워클릭의 성과 분석 방법은요. 파워클릭 리포트 이렇게 들어오시면 파워클릭 리포트에 항목별 리포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항목별에는 그룹별, 상품별, 키워드별, 카테고리별
상세 페이지, 노출 매체, 아이디 이렇게 다양한 탭으로 세분화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좋죠.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효율표. 제가 만약에 마진 30%대라고 하면 저는 350% 이상이면은 광고가 잘 되고 있는 구조잖아요. 제가 20% 마진이면 500% 이상이면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광고 효율을 보면서 이 그룹 그래도 운영 잘 되고 있구나. 만약에 내가 광고 효율이 적다라고 하면 내 기준보다 적다. 그러면 키워드별에 가서 이 그룹에 있는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별로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분화도 키워드별로, 상품별로, 카테고리별로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이렇게 키워드를 또 클릭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키워드도 되게 다양한데 여기 보면 이런 거 휴대용 변기라는 키워드는 280%잖아요. 이건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죠. 그쵸?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 때는 키워드 순위를 조금씩 높여줘도 좋아요. 이 키워드 순위 보이죠? 8순위인데요.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이 클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광고에 대해서 판매가 많이 되니까 수익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밑에 보면은 휴대용 변기라는 키워드는 283%죠. 요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위를 낮춰줄 수밖에 없겠죠. 4등이 아니라 8등, 10등 밑으로 계속 내려야겠죠. 그러면 1클릭가가 낮아지니까 광고 효율이 개선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오늘 내용 다 들으셨는데요. 어렵진 않으셨죠, 여러분? 어렵진 않으셨을 텐데 제가 퀴즈를 내리는 이유는 이거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본다라는 거야. 제가 광고성 임원이 벌써 지금 2개를 썼기 때문에 한 분께 광고성 임원을 드릴게요. 한 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운영한 그룹의 상품이 평균 마진이 5%이다. 그렇다면 리포트의 광고 효율은 최소 몇 % 이상으로 운용하셔야 되냐? 이벤트 퀴즈 3만원이 달려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정답 맞춰주신 분께 광고성 이모지 드릴게요. 로아스 표를 좀 아까 잘 기억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 표에는 없습니다. 제가 새로 만든 거잖아요. 표에는 없는데요.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계산을 하시는 계산형 문제입니다. 350%, 2000%, 300%, 500, 600, 300. 네. 울고 싶으시다고요? 왜 울고 싶으시죠? 네. 뭐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면은 표를 보면 되잖아요. 빨리 표를 딱 제가 캡처하라고 했던 걸 기억나시죠? 캡처한 거 딱 보면서 그러면 이거 몇 %겠네. 이게 5% 마진을 가지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누가 있냐면 가전제품 하시는 분들의 평균 마진 5% 정도 하시는 경우가 있죠. 뭐 소형 가전도 마찬가지고요. 뭐 10만 원짜리 팔면은 나한테 뭐 10만 원 하나 팔면 남는 게 5천 원이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유통 판매자님이시라든지 또는 그런 경우가 한 5% 정도 마진이거든요. 10만 원짜리 팔고 계시는 분들, 막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파시는 분들. 매입이 아니라 구매 대행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한 5%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광고를 집행했을 때 그분은 로아스가 몇 %가 이렇게 찍혀야 되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답과 오답이 섞여 있는 가운데 정답자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으니까요.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2000%죠. 2000%. 네. 왜 2000%냐면요.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표는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마진이 10%면 1000%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마진이 5% 마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1000%로 이렇게 달성이 되면 영업이익은 50% 마이너스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창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1500% 정도 되면 매출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죠.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마진이 이렇게 되면 매출은 이만큼 나와야 돼요. 2천만 원 정도 나와야 돼요. 100만 원 광고에 2천만 원은 매출로 나와야지 2000%의 로아스 구조가 되고 영업이익은 여기서부터 0이 시작되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뭐 2천만 원이나 2100만 원 이렇게 놓으면 영업이익이 발생되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답은 2000% 최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000%라고 잡으면 돼요. 네, 지금 이번에 님도 남겨주신 게 맞는데 너무 늦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정답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자 발표. 네, 정훈K님께 우리 오늘의 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성 이모님 3만원. 항상 우리 교육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답을 잘 맞춰주세요. 매번 이렇게 복습하시고 같이 소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고 없으시면 오늘은 방송 종료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의 라이브 교육이 저희가 4번 진행됐죠. 상품의 등록부터 준비까지, 그리고 우리 요즘에 가장 핫한 또 스마일 배송, 그리고 3번째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법, 마지막 4번째 노출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 노출 방법들, 이렇게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카운셀링에 대한 고민 상담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고민 상담소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리 매니저님은 저 채팅창에 우리 고민 상담소 한번 홍보해 주세요. 홍보해 주시고요. 다 오신 분들 출석 체크 가겠습니다. 출석 체크 하시면 10,000원 광고성 임원이 다 드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2가지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드려볼 내용은 아니지만 스마일 배송 관련된 건데 스마일 출고하다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일반 판매로 시작을 했었고 스마일로 해볼까 해서 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뷰가 일반 판매라 스마일 배송 출고 상품이 연동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네, 상품이 일반 상품으로 스마일 배송을 변환시키시면 그 후기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왜냐면 다시 전환이 안 돼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일반으로 돌릴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 지원님께서는 다시 일반으로 돌렸다는 얘기인가요? 네, 구분하셔 운영을 하셨다. 네, 그렇죠. 상품 코드가 분리가 된 거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상품이 일반 상품과 스마일 배송 상품이 따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후기가 남겨지는 것도 얘 따로가 되는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찬호님 또 교육 진행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교육 또 4월 달에도 덕주 실장님과 저랑 이렇게 크로스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야, 교육.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질문 많이 주시고 참여하시면 정보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이기 때문에 자주 접속을 해주십시오. 매주 목요일날 방송합니다. 그대라님께서 다른 오픈마켓은 광고 시 무조건 리뷰와 구매 등 최적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광고 돌려야 하는데 G마켓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례를 2가지로 비교를 할게요. 나는 아예 리뷰와 구매 수가 없어갖고 처음부터 광고를 하면 광고 효율이 없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쌓일 때 광고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또 한 가지가 나는 아직 구매에 대한 리뷰가 구매 수가 없다 보니까 고객의 선택에서 전환율이 빠진다. 그럼 우선은 한 달 정도는 효율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벤트성으로 사은품도 적용하고요. 그리고 판매자 부담 할인으로 적용해서 어느 정도 노출을 확보를 해서 구매 수와 후기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가격 세팅을 다시 해서 다시 노출시키는 거죠. 광고로요.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이에요. 네. 스티브님 아까 말씀드렸죠. 네. 2000%가 나오려면 네. 브랜드 상품 혹은 2000% 나오려면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에 대한 클릭가가 좀 저렴한 상품이어야지 나오죠. 2000%. 안 나오진 않아요. 브랜드 상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브랜드 상품 대부분 그래요. 뭐 3땡이나 L땡이나 또 이러한 상품들의 구매 대행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5% 마진 있는 분은 그 정도 나와야지 광고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님 출사 체크 달라고 하셨는데 위에 있습니다. 위에 출사 체크 이벤트 올라와 있고요. 고정 댓글에 출사 체크 이벤트 있으니까 한 번씩 다 클릭하셔갖고 10,000원씩 받아가세요. 우리 덕주 강사님께서 우리 그대라님을 위한 개별 코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지연님이시죠? 지연님을 위해서. 네, 그래서 덕주 강사님이 또 다음 주 2주차에 스마일 배송 교육하고요. 그땐 제가 채팅 담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스마일 배송 담당자님이 또 접속을 합니다. 그때 더 많은 또 궁금한 것까지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네, 벌써 3시 10분입니다. 다들 아쉬워하시는 것 같지만 네, 이 답변만 마무리하고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날씨가 점점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씨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요. 곧 4월 다다르면 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벚꽃도 날리고 따뜻한 날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해진 것만큼 우리 매출도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은 끄지 않을 테니까요. 방송은 제가 너무 오래 끄르면 안 되니까 종료하고요. 나머지 상담은 채팅에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